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12월 2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촬영하는 당시만 해도 시장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빨간불을 보여주었다면 공교롭게도 장 막판에 또 다시 한번 빠지면서 코스피는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조금 더 빠지면서 오늘은 마이너스 0.3%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반도체하고 또 바이오주들 이쪽이 대체적으로 파란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반대로 특징주인 고려아연을 제외했다면 밸류업 기대감 있는 종목들 이쪽이 그나마 시장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떤 특징적인 업종이 주도했던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몇 개의 종목을 제외했다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은 1000억이 넘는 순매도가 나왔고 반대로 기관은 4일 연속으로 많은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관은 4천억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또 코스닥은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은 지금 8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여전히 외국인은 많은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은 오랜만에 1000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간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또 오늘 좋은 흐름이 났던 카카오 모처럼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기관 쪽에서 받쳐주고 있고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더 매수 강도가 세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오늘 소폭 빠졌지만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알테오젠, JYP,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삼양식품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카카오, 알테오젠, 신한지주, KB금융 오랜만에 금융주가 몇 개 보이네요. 이어서 1증시로 보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은 연말이 기대가 되지 않은 시기라면 반대로 미국 시장은 연말과 내년 초에 기대감이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산타랠리란 말도 있잖아요. 그건 미국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국내 시장에는 적용이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연초 효과, 그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국내 시장의 흐름을 보면 12월은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았었다면 반대로 1월쯤에는 또 좋은 흐름이 많이 나왔던 시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의 마지막 달에 그렇게 큰 기대감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길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지난주에는 0.8%의 상승이 있었고요. 또 S&P 500도 0.5%의 반등과 함께 또 한 번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도 1.5%의 반등이 있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도 0.7%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은 2%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1%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때문에 12월 첫날의 흐름,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거든요. 코스피, 코스닥도 대체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다고 큰 폭의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만, 중국, 오늘은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 흐름을 국내 시장도 조금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달 한 달만 보면 국내 시장은 연말이 기대가 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내년 성장률 기대치를 낮추었었고 이런 부분이 실제로 체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은 뉴스 기사를 보면 물론 날씨가 많이 춥지 않은 것도 있겠죠. 소비자들이 의류시장에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그런 뉴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 또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국내 시장을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만 제가 늘 강조해 드리는 부분 아무리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해도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을 잘 보시고요. 또 그런 업종들이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료인지 아니면 단발적인 요소로서 조금은 짧게 갖고 갈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꾸준히 강조해드렸던 업종이 바로 AI 소프트웨어 쪽이죠.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네이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달에 외국인이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같이 매수가 들어왔던 대표적인 종목이었고 또 그에 따른 조금 작은 기업들 루닛이라든지 이스트소프트 또 한글과컴퓨터 AI 기대감의 반도체 하드웨어 중심에서 어쩌면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이버를 말씀드렸고 또 네이버가 간다면 세트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겠죠. 바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자, 물론 카카오는 어떤 기대감 있는 재료가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네이버도 어떤 뚜렷한 재료가 나온 것도 아니었고요. 다만 AI 하드웨어 쪽이 조금은 쉬어가니까 그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이버가 움직이니까 카카오도 움직인다. 그래서 혹시나 매수를 했었다면 과연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런 부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실적 부분을 보면 자, 카카오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하거든요. 21년 초에 실적이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에 따라 주가도 피크를 찍었었고 실적 대비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실적이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등보다는 오히려 하락 쪽을 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실적을 보면 물론 작년 초보다는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 추세가 전체적으로 내림세를 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대로 네이버로 볼게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피크를 찍었다면 실적 대비 너무나 가파른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주가도 한 차례 크게 눌렸습니다. 반면에 작년부터 해서 지금 실적이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이번 분기의 실적을 보면 지난 코로나 정점 때까지 그때 영업이익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보다 네이버의 실적을 보면 실적적인 부분은 훨씬 더 긍정적이다. 그 점을 알 수가 있고 당연히 이렇게 영업이익이 다시 반등을 하니까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카카오, 물론 작년보다는 많이 반등을 했지만 조금 전 네이버와는 움직임이 조금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계시고요. 때문에 혹시나 네이버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 나는 카카오를 매수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카카오를 어떻게 좋게 볼 수 있는 호재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 실적이 개선되고 있냐? 그것도 약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종목마다 내가 얼마나 더 들고 갈 수 있는지 그런 차이를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시장에서 오늘 강했던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엔터주가 정말 오랜 기간 많이 눌렸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가을부터 해서 지속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SM이라든지 또 JYP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하이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어제 오늘은 크게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뉴진스 탈퇴 영향이 있었고 그게 단기간에 주가를 크게 눌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고 왜냐하면 내년에 하이브에서 본격적으로 BTS가 출격할 것이고요. 그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한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엔터 기업들이 많이 눌렸었다면 최근 가을부터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도 비자를 풀면서 약간의 손길을 내미는 제스처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엔터주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됐고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내년에 실적 기대감이 있는 만큼 엔터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두 가지 업종 있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엔터주들 이쪽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또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해서 주말 사이나 영토 수복을 못한다고 해도 나토 가입 조건이 붙는다면 휴전을 할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종전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그쪽은 이슈를 계속 탄력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에 따라 오늘은 농기계 관련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동이라든지 대동기업 이런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휴전 관련주로서 오늘 탄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조선주가 한 차례 빠지고 있는데 과연 정말로 조선주 이슈가 끝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슈가 붙은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당장 이제 다음 달 초에요. 그때 트럼프 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차례 급등을 했었고 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다음 달 초에 트럼프 취임이 있는 만큼 다시 한번 트럼프 관련주가 한 차례 힘을 모으고 2차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과 차트의 움직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시고 정말로 이런 재료가 끝난 것인지 그런 판단도 스스로 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좋은 흐름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국내 성장률이 저하가 된다면 이런 성장주들의 상승에 많은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의 거시적인 흐름들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 이와 관련된 기사들도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2월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모두 즐거운 한 달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